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9시 더킹 방송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어느덧 이제 또 2월달, 오늘 또 거래일이 끝났기 때문에 딱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2월도 이제 어느덧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정말 2월달 지독하게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골탕 먹이는, 정말 체감적으로 지수가 좋지 못했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월 달은 끝나가고 있는데 과연 돌아오는 3월 달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좋을 것인가 또는 나쁠 것인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많은 경제방송 뉴스를 통해서 3월 달에는 지수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내지는 3월 달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정보들에 있어서 참 어떠한 정보가 맞는지 우리 투자분들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건데, 제가 오늘 이 9시 더킹 방송을 통해서 시장 방향성 확실히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봐야 될 만한,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까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이후에는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답답한 종목들 제가 또 해결을 해드려야죠. 자, 아래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전부 다 적어주시면 제가 또 이 생방송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생방송 시간 안에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이 더킹 방송 활짝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이 더킹 방송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사실 장 끝나고 참 여러 뉴스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자라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특히나 상승장일 때는 지수가 올라가든 하락하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지수가 상승장일 때는 현재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목만 사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 2월 달처럼 지수가 워낙 체감적으로 좋지 못하고 수급이 없는 장세일수록 정말 투자자분들이 정말 앞으로 지수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자꾸 지수가 이렇게 약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들 아마 많은 고민들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 좀 필요한 건데요. 그 부분을 오늘 일단은 한번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일장 여러분들 혹시 미국 증시 한번 보셨나요? 저는 항상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눈 뜨자마자 확인을 하는 게 미국 증시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사실 우리나라 증시만 봐도 벅찹니다. 워낙 많은 정보들이 오가다 보니 어떤 정보가 맞고 어떤 정보가 그런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또 해당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지 참 우리나라 주식만 보더라도 바쁜데 왜 굳이 미국 증시를 봐야 되느냐? 사실 글로벌 경제 상황의 가장 바로미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 거래소, 코스닥 전부 다 미국을 본따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나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 역시 우리나라 증시 같이 하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물론 뭐 같이 상승하고 같이 하락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물론 이 부분이 100%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미국이 상승을 할 때 대표적으로 금융업종이 올라간다. 자, 요거는 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금융업종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좀 약간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 올라가더라도 미국의 금융업종 올라간다?
우리나라 하락할 확률이 좀 커집니다. 자, 요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지수 상황 보셔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우지수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1일 날 주가가 한 차례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이슈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더 빨리 될 것이다. 결국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생기면서 주식시장이 한 차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지수하고 상당히 동일한 모습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설 명절 들어서고 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지수는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고 눌림목이 나올지라도 그 이상의 추세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정말 우리나라 지수하고는 좀 상반된 모습이죠. 미국 지수는 그야말로 최근에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는 따라가지 못할까요? 일단은 미국 시장을 상승시켰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월가의 투자 대가죠. 월가의 투자 대가인 워렌 버핏이 주식 채권으로 수익 보는 것보다 주식 투자로 수익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최근에 지수 하락 구간에서 바로 이 종목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뭘까요? 바로 애플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바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IT의 대장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시총이 가장 크다라고 하지만 삼성전자의 시총 3배나 높은 게 바로 애플인데요. 자, 애플 역시 최근에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걱정, 그리고 디램 가격의 하락,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애플 역시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또 아이폰 10의 판매가 부진하고 워낙 좋지 못한 악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분명히 애플이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 바로 워렌 버핏이 지분을 더 늘리고 지분 투자를 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니 애플이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IT,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최근에 주가 회복되면서 지수 상승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볼까요, 우리나라? 자, 국내 주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 시장 전혀 지금 하락한 이후에 박스권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저항대 마치 꼭 부딪힌 것처럼 이 구간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갔다 싶으면은 하락하고 조금 올라가다 싶으면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역시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거래소 종합 주가 지수도 보시면 최근에 2월 달에 주가가 한 차례 이제 크게 급락을 한 이후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약간의 반등은 나왔지만 주가가 거의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IT 기업들의 회복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바로 제약주들이 최근에 1월 달까지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였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주가가 약간 부진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저는 이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 저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건 바로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그 누구나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과를 하나 사더라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상호 간에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거래가 있어야 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다라면 과연 그 상품 가격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자면
요 부분을 조금 확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녹색 선이 바로 신용융자, 신용잔고입니다. 자, 신용잔고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우리 투자금 대신에 바로 신용, 빚을 끌어다가 써서 종목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빚 끌어다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더라도 담보대출 내지는 신용대출을 합니다. 자, 그만큼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있어야 신용도 갖다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홍색 선은 바로 고객들 예탁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증권사에 넣어둔 투자금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지난 2017년 동안은 투자금이 증가하지 않다가 최근에 2017년 12월부터 고객 예탁금이 좀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달까지 지수가 올라갔던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갔던 거는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잘 보시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신용잔고는 그렇게 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분홍색 선이 아래로 쭉 내려가는 모습 보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앞전에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새로 생기면서 돈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2월 달 들어서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 고객들 돈이 어디론가 새고 있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주식 투자하는 자금이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근본적으로 지금 지수에서 종목들이 못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이라는 건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도 있고 상호 간의 거래가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투자금이 없으니 종목들이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질 못하는 모습입니다. 참 요거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참 이 지수가 연중 최저치의 거래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종목에 호재가 있어도 워렌 버핏이 애플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IT 기업들 상승하기가 참 힘듭니다. 역시나 제약주 역시나 최근에 수급이 없으니 상승하기가 힘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저는 당분간 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이 3월 둘째 주 목요일 3월 8일인데요. 이때가 바로 한 분기당 돌아오는 동시만기입니다. 자, 이 동시만기까지 역시나 이 수급 풀리진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2주 동안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갭상승하더라도 또 하락하고 갭상승하더라도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3월 21일 날 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뭐 금리 인상이란 부분에 대해서 뭔가 또 이슈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3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점진적으로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월 FOMC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지수가 부진을 하더라도 3월 달 이후에는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3월 FOMC 이후에 시장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큰 틀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전까지는 조정장 속에서 수익 볼 수 있는 매매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OMC 이후에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맞는 또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오른쪽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면 제가 첫 번째 셀트리온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라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전환 상장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피로 이전을 한 상태인데 이전을 하면서 생각보다는 좀 빠릅니다.
예상했을 때는 6월 달쯤에나 코스피 200에 편입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아마 3월 달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200, 여러분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이거에 대한 의미를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 그 시장의 대표적인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건 그만큼 펀드 계열들 쪽에서 살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만큼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갭상승하고 빠지면서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았으나 셀트리온이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셀트리온이 코스피 200에 편입을 한다라면 앞으로 인덱스 펀드라든지 패시브 쪽에서 이쪽에 자금을 들어갈 거고, 이쪽에 자금이 들어간다라면 역시 관련돼서 셀트리온 관계된 기업들 내지는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쪽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걸 또 뜻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 알다시피 제약바이오 시총이 워낙 큽니다.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 이제는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주가 연동이 좀 커지게 됐는데요. 앞으로 셀트리온의 주가가 올라간다. 제약바이오 올라간다.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 지친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빨리빨리 정리해서 포트폴리오 바꾸면서 앞으로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일단은 앞으로 시장이 올라간다. 주도주 매매를 할 준비를 하면서 지금은 조정장 속에서 단기적인 매매 수익을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그때의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이슈는 바로 요걸 좀 뽑아왔습니다. 자, 뭐냐? 법정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이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말이 어려우시죠? 무슨 말이냐?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당 68시간을 일을 했었는데 앞으로 52시간으로 줄이겠다. 자, 이게 5년 만에 나왔습니다. 5년 만에 이번에 개정안이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2018년 7월 17일부터 공공기관들이 근무 시간을 단축을 할 거고, 앞으로 향후에는 대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점차 근로시간을 줄여갈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인데요, 주식하고?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요,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진짜 쉽습니다. 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월가의 투자 대가 중에 바로 피터 린치라는 사람을 제가 또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노동시간 단축되면 뭐하죠? 개인적으로 여가 생활이 증대가 됩니다. 자, 여가 생활이 증대가 된다.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뭐 할까요? 취미 활동 즐기고 소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취미 활동과 소비 활동, 이 부분이 당연히 해당 기업들의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 물론 이 부분이 실적이 찍히려면은 정말 노동시간 단축되고 그 뒤에 반영이 되겠지만,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입니다. 향후에 이 기업이 이렇게 될 것이다. 향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미리 반영되는 게 주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당연히 현재 종목들에 반영이 될 것인데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 종목 한 종목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바로 미디어 관련된 기업인데요. 자,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바로 CJ ENM 소속 계열사이고요. 대표적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 드라마 콘텐츠들을 생산해내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승기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로 인해서 화육이라는 드라마로 인해서 또 성공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종목이,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자, 하락을 했었는데 이 종목이 바로 주도주 매매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시장이 지난 12월 달에는 박스권 흐름이었는데요. 이 종목 역시 상승을 할 법 싶다가도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할 법 싶다가도 하락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쌍바닥, 삼중바닥까지 만들었으나 또 역시 하락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중바닥 만들고 나서 하방 경직성 확인하고 주가가 대세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을 당시에 제가 이 종목 더킹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했었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해당 종목 30% 이상의 정확하게 35%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요때 당시에 이 미디어 컨텐츠 산업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미디어 산업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미국에서 넷플릭스가 또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미디어 사업이 오늘장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을까요? 바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대부분들이 뭐합니까?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취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엔터 미디어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정책에 의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 바로 오늘장에 이 종목이 해당 기업이 13%의 급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이슈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선침해할 수 있는 구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급등 종목들의 공통점이 제가 뭐라고 했죠? 눌림목 이후에 급반등 패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눌림목이라는 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을 친구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눌림목이라는 건 하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승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눌림목 주고 눌림목 이후에 급반등을 만들려고 하는 게 눌림목입니다. 자, 상승을 하기 전에 쉬어주는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눌림목 어디 있었습니까? 자, 지난 1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쌍봉 맞고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쌍봉 맞고 하락을 했었는데요. 자, 하락을 한 이후에 잘 보시면, 자, 자, 여기 다시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보시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차 눌림목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요 구간 보면은 대충 감이 오십니까? 아직 안 보시나요? 자, 하락을 했다가 저점 딛고 반등 나오고, 저점 딛고 다시 반등 나옵니다. 자, 전 저점을 올려가면서 저점이 위로 올라간다. 바로 쌍바닥 패턴 중에서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짝꿍댕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짝꿍댕이 패턴 만들면서 추세선상으로 바로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뭡니까 이거? 수렴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짝꿍댕이는, 여러분들 짝꿍댕이 패턴은 어떻게 보면 수렴삼각형 패턴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쌍바닥 패턴이면 바닥에서 쌍바닥이면 주가가 상승을 한다, 또는 짝꿍댕이 패턴이면 주가가 상승을 한다, 이거는 수렴삼각형 패턴하고 상당히 동일한 겁니다. 자, 수렴삼각형 패턴도 역시
저점 올려가면서 상승이 줄어들면서 눌림목이 나오고 결국 전 저항 때 돌파를 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된다. 제가 바로 이 구간 정확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장에 13% 급등 나오기 전에 우리 투자자분들 미리 선침해 가능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들 공략해서 충분히 이틀, 3일 안에 13%, 20% 수익 보고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하락장의 최근 시장의 급등 종목들의 상당히 공통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투자 기법을 그냥 막연하게 저게 그냥 상승 패턴이구나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의 종목들 지속적으로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의 패턴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이 콘텐츠라는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엔터주입니다. 이 엔터주들 요즘에 정말 강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자, 위에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거의 엔터주들의 특징입니다.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거 엔터주들입니다. 왜? 최근에 미국에서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미디어 기업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향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가 활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는 건 이 부분이 주가에 미리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장에도 이 종목 8%의 장중에 상승 나왔습니다. 자, 8% 요즘 장 작지 않은 수치인데요. 이 종목들도 사실 계속적으로 선침해 가능합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주가상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아래 하단으로 내려왔지만 재차 보시면 눌림목 나오고 상승 나오고 눌림목 나오고 상승 나오면서 자, 아까 보여드렸던 저점 올려가는 구간. 자, 짝꿍댕이 패턴이죠. 짝꿍댕이 패턴 뒤에는 상승.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면 그렇죠. 수렴 삼각형 패턴 만들어집니다. 자, 수렴 삼각형 패턴 만들어지면서 바로 직전 저항대 뚫고 거래량 동반된다. 정확하게 매수하고 나서 이틀, 3일 뒤에는 주가 상승 나오면서 수익 보고 나가시면 되는 그러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렴 삼각 패턴 그냥 기본적인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패턴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눈여겨보셔야 하락장이 나오든 상승장이 나오든 간에 종목을 선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지 마시고 종목은 선침해서 밑에서 위에까지 크게 드셔야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제이 콘텐츠리도 봤습니다. 또 한 종목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오늘 제가 엔터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엔터주 말고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즈라고. 자, 요거 뭐죠, 여러분들? 바로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화점, 면세점 여러분들 뭐죠? 소비 관련된 종목들인 겁니다. 소비. 결국은 여가 생활이 늘어나면 소비도 증가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면세점 내지는 여행, 미디어, 골프 등등등이 이 정부 정책에 맞아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갤러리아 타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출렁거렸으나 바닥권에서 바로 쌍바닥. 자, 요거 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을 기록하고 다시 반등 나왔다가 저점을 기록을 한다. 자, 그런데 이 저점을 전 저점보다 올라가면서 추세 상승. 자, 짝꿍댕이 패턴 만들면서 재차 주가가 상승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랠리를 달리다가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받고 있으면서도 앞전
직전 저항대가 깨진 게 아니라 이 직전 지지 라인을 깨진 게 아니라 직전 지지 라인 추세선으로 올려주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 구간에서 짝꿍냉이를 만들었는데 이 구간 대비해서 이 저점도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사실 바닥 구간입니다. 그럼 하나 갤러리아 타임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을 노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 갤러리아 타임 지금이 저점이라 생각하시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셨다가 정확하게 공략을 할 구간에서 공략하셔서 단기간적으로 수익 보시라는 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시 종목으로 바로 하나 갤러리아 타임 예시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속 제가 이 수렴 삼각형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다른 뭐 기술적 분석도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든지 내지는 뭐 역삼각형 패턴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기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시장에 수렴 삼각형 패턴을 강조드리는 건 다른 패턴들보다 요즘 시장에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등 종목들의 공통점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을 정말 맛있게 밥을 지어서 정말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직접 먹으려면 만들어 먹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종목 직접 저점에서 잡는 방법도 꼭 알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들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나는 문자를 보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번호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하나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한 종목 한 종목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을 보도록 할까요? 자, 뒷번호 8489님의 종목입니다. 엔터메이트라는 종목이고, 자, 매수가가 2,700원입니다. 비중이 30%인데, 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고, 정말 이 말 하나가 참 좀 절실하게 느껴지셨는데요. 자, 엔터메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메이트라는 기업.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인데, 이 엔터메이트라는 기업이 이번에 새로운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유상증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하면서 자금을 확보를 하는 구간, 이 자금을 확보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슈가 끝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 나오는 겁니다. 자,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이 엔터메이트가 그동안 사실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소형주이고 시총도 낮습니다. 게임주긴 하나 다른 게임주 대비해 가지고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자, 물론 이번에 신작 출시 때 앞두고 나서 자금 확보를 통해 주가가 상승 랠리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를 한 구간 2,700원. 자, 자금 확보하고 유상증자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공시 뉴스가 나왔을 때, 자, 그때 사신 겁니다.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슈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상승이 더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그만큼 요 구간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구간이 바로 뉴스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공시가 나왔고 그 이후에 위에서 쌍봉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베어마켓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야말로 쌍봉 찍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바로 이 전저점 구간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2,580원 구간이 이탈됐을 때 이 종목은 사실 정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다시 2,700원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종목이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1,700원까지는 주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700원을 손절가는 잡으셔야 됩니다. 1,700원 손절가 잡고 계셨다가 저는 이 1,700원을 딛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번쯤은 조금 반등 나올 겁니다. 그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축소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야 이 손실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자, 1,700원 손절가 잡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뒷번호 5662님의 종목입니다. EM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EM텍 종목이고 18,000원에 비중 40%입니다. 라고 오셨는데요. 자, EM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텍이라는 종목이죠. 자, EM텍. 자, EM텍이라는 종목 최근에 주가가 나쁘진 않았었네요. 최근에 지금 보니까 뭐 현금 배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슈가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자, 일단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18,000원. 자, 18,000원이면 지난 1월달 바로 기술적으로 요 구간 바로 3중 바닥 찍고 반등 나올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매수를 할 법한 구간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등 나왔다가 그대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왜 주가가 하락을 했는가? 저는 이번에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다시 지수가 반등 나오면서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일단은 홀딩을 하고 가셔라. 대신에 앞전 저점을 찍은 게 15,500원인데요. 여기에서 좀 더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6,400원을 손절가 잡고 가시고요. 16,400원 손절가 잡고 가시고 잠깐 일시적으로 밀리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16,400원 잡고 가시되 조금 더 올라가면 아마 1,800원 위로는 좀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전 저항대,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매수가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수익 실현하셔서 종목 교체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M텍이라는 종목 봤고요. 그 다음 또 종목 보겠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이네요. 자, 뒷번호 0248님의 종목입니다. 사막 콘덴서 38,450원입니다. 자, 비중이 3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사마콘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죠. 사마콘데서. 사실 이 전기차 2차 전지 시장 그동안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뭐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일지머티리얼즈 전부 다 좋았는데 사실 이 종목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2017년 대세 상승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자, 대세 상승 나왔다는 말은 여러분들 실적 대비해 가지고 그동안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고성장을 보였던 기업들이죠. 근데 고성장 보였던 기업들은 시장이 좋지 못할 때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건데요.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2017년 1월 달 대비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하락할 때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해당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IT 기업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과연 죽을 섹터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아직도 전기차 시장 초입 단계입니다. 정책 수혜들 볼 날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해당 종목은 밑에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지난 전 저점이죠. 전 저점이 바로 36,400원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만약이라도 이 구간 깨지게 되면 낙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36,400원 꼭 지키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난 9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에
요 구간처럼 하락을 했다가 오히려 이평선 수렴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했다가 이평선 수렴하고 36,400원 부근에서 재차 다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36,400원만 이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고 저는 매수가 위에까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매수가 위에서 수익 보고 나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는 제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까지 이 종목 회복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제가 온라인 공유 방송 오셔서 물어보시면 더 상세하게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까요? 아유, 뭐 그 사이에 종목이 엄청 많이 왔네요.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027님의 종목입니다.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가 3,660원이고요. 비중이 40%입니다. 손실이 너무 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보성파워텍 보겠습니다. 자, 보성파워텍 대표적으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고 최근에는 이 보성파워텍이가 한국전력에 전기차 충전기를 공급한다는 이슈로 전기차 수혜로도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이 테마가 여러 개가 붙는 종목인데요.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그만큼 테마가 있다라는 건 이슈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건데 다만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3,660원. 자, 올라갈 때 갭상승한 상태에서 추격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손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아마 단타를 하시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저 우라노스는 올라가는 종목들 추격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종목들 저점에서 공략해야 됩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아래 하단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주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거. 그만큼 요 아래 구간에서 정확하게 따져보시면 쌍바닥 만들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시 지우고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래 하단으로 내려오다가 반등 주고 아래 하단으로 내려오다가 반등 주고 자, 저점 올려주면서 쌍바닥 패턴 만들었습니다.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올려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사실 바닥권에서 선침해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선침해하셔야 저점에서 사셔야 손실 볼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야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은 저는 이 종목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위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윗꼬리가 크게 빠진 구간입니다. 그만큼 위에서 매도한 주체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전고점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정치적인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된다면 3,400원까지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자면 3,050원 손절가 잡고 가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3,400원 잡고 가셔라. 약간이라도 올라갔을 때 조금 정리하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7570님의 종목입니다.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이고요. 자, 매수가 2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중이 50%인데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진다이아라는 종목 한번 바로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000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8,000원이면 최근에 제가 아마 지난 그 더킹 방송에서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수소차 이슈를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을 때 보셨어야 됐는데 올라가고 좀 보신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자, 이 종목이 매수를 제가 봤을 때는 매매 타이밍을 조금 놓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 3파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자, 한 번 반등 나왔다가 하락하고 한 번 반등 나왔다가 하락하고 자, 3파 나오고 나서 반등 나온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종목이 3파 나오고 나서 바닥 찍고 턴하기 전에
저점에서 공략을 했었어야 됐는데 올라가서 매매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실패하신 겁니다. 자, 요즘 시장이 안 좋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자꾸 올라가는 종목들 추격하시는데 상승할 때 잡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 아마 이 반등 나왔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박스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스권 흐름 나온다라면 해당 종목 손절가 25,000원 잡으셔야 됩니다. 요 구간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5,000원 이탈된다? 꼭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종목이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인 28,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 오시면 종목 교체하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종목들, 여러분들의 종목들 좀 점검을 했는데, 자, 최근 시장의 이슈 종목들을 잡으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다만 매매 타이밍이 올라갈 때 사셨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건 결국 타이밍입니다. 언제 잡아서 언제 파느냐, 그 매매 기법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매매에 실패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크게 수익 보시라고 제가 매매 기법과 그리고 차트 설정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